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매일 뜨거워지는 방송입니다. 역전의 용사들 오늘 다시 만나 뵙게 됐는데요. 어제 방송 나가면서 4,000명이 넘는 동시 접속자들이 정말 다양한 의견을 무려 2,000개 가까이 보내주셔가지고요. 저희들이 그거 보느라고 진땀을 뺐습니다. 김종대 안 돼. 노영이 너무너무 잘해. 정교한 저놈은 뭐야. 뭐 이러면서요. 비판도 있고 칭찬도 있었는데 그만큼 역전의 용사들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반응이 뜨겁고 좋았다. 그래서 오로지 정의로운 길, 바른 길을 위해서 역전의 용사들 총선 특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가겠습니다. 오늘도 깜짝 놀랄 만한 역전의 용사들 왔는데요. 우리 프로그램 시작할 때 늘 외치듯이 역전에 하면 여러분들 함께 용사들 외쳐주시고요. 오늘 잠깐만요. 더 놀랄 게 있는데요. 역전의 용사들 외치고 나면요. 빵빠레가 나오는데요. 그 빵빠레는 바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빵빠레다. 이렇게 아시고 역전에 하면 용사들 좀 외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전의 용사들! 아이 갑자기 기상 나팔 소리, 군대에서 쓰는 기상 나팔 소리가 나왔는데요. 많이 부끄럽. 자, 양문석 후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동접 163명 그제의 그 동시 접속에 수문을 겪은 양문석입니다. 목도리로 배를 가리는 남자 양문석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그리고 은평을에 출마했지만 아깝게 낙선하고만 정말로 오늘 필요한 역전의 용사이십니다. 김종욱 박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패자 김종욱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저 용사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용사 아니면 용사 맞습니다. 아까 역전 이야기하니까 야 여기 우동 파는 집인가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역전 in front of station 이제 역 앞에서 이제 파는 집이 아니냐 뭐 이렇게 영어도 사투리로 해? 영어도 사투리로? 예, 뭐 영어도 사투리입니다. 근데 영어 잘하시잖아요. 아니요. 자, 노희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 노희 변호사 요즘 인기가 날로 커지는데 정계환이 살아오다가 제일 잘한 것 하나. 노희 변호사가 다시 스픽스에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댓글 올리신 분이 있어요. 내가 그날 그 이야기를 했었잖아. 아, 그런 분들이 많아서. 양문석 어록에다 그걸 좀 적어주세요. 예. 정기환이 가장 잘한 거는 노영이를 스픽스에 다시 모시고 온 거다. 와, 진짜 평소에 모시려고 했어. 겨우 이제 허락 받고 이번 총선 때 모셨는데 여하튼 이 역전의 용사들 방송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격려와 박수를 보내주고 계시고요. 또 비판도 하시는데 달게 받겠습니다. 그 달달한 비판이 또 저희들을 키우고 또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라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제 내일 3.1절 휴가 시작인데요. 그래서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쪽집게 도사들이 보는 총선 평가전, 총선 초반전, 종합평가다. 자, 이 이제 장면을 보시면 후반으로 들어가는 총선이 어떻게 변화무쌍하게 여러분들께 다가올지 보일 텐데요. 자, 저는 감히 쪽집게 도사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욱 박사, 본인 떨어질 줄 알고 은평을에 출마해서 바로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낙선자라고 했습니까? 표현을? 패배자라고 그랬습니다. 패배자. 네. 예, 원래 패배를 자주 해야 또 용사가 됩니다. 이 역전이라는 말은요, 원래요. 아, 저 이러려고 부르셨어요? 우리가 역전승 할 때 역전이라는 말은 아니고요. 이제 싸울 역자입니다. 역사할 때 역자인데 싸움을 계속 쌓아가는 이런 이제 지혜로운 사람을 역전의 용사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럴 때 이제 사자성어로 병가지 상사. 아, 그렇죠. 병가지 상사. 우리 김 박사가 몇 분 떨어졌죠? 아, 저 처음 나왔습니다 이번에. 그렇죠. 제가 여기서 이제 그 고개도 못 들죠. 본승 3패, 경승 3승, 본승 3패라고. 이번에는 꼭 본선에서 승리하시기를. 저도 뭐 출마는 안 해봤지만 많이 떨어졌습니다. 대학도 많이 떨어지고요. 시험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도 저 역전에는 들어갑니다. 자, 김종욱 박사 먼저 한번 질문 던지면 실제 방송 좀 나오라고 요청을 하니까 떨어지고 나서는 일주일은 집에서 좀 쉬고 수업 준비를 하겠다 이러면서 몸을 추스르시더라고요. 지금 완전 이제 회복하셨습니까? 아, 그러니까 더 쉬어야 되는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한 번 더 말씀하셔가지고 우리 PD님께서 안 나오면 앞으로 스픽스 못 나오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나오기로 했고요. NBA는 어제부터 출격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응원해 주시면서 패배는 했지만 방송에 나와서 좀 잘 싸워줘라 그래서 그 요청이 있으면 요청에 부응하는 게 또 사람의 도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와서 이제 열심히 또 윤석열 정부랑 싸워야겠죠. 예. 그 지난번에 한번 나오고 나서 인터뷰하고 나서 동네 반응이 상당히 좋았다. 네, 뭐 아니 스픽스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
스픽스 보는 사람들도 있다. 예, 뭐 일단 뭐 좀 안 좋게 얘기하지만 그대로 듣겠습니다. 말씀 계속하시죠. 네, 스픽스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리고 이제 만들어준 쇼츠들을 보고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실제 지금 저희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들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사실상 여기에서도 지금 양무석 지역구에 있지 않고 여기 왜 현장에 계셔야죠. 여기서 뭐 하세요 지금 이런 댓글을 우리 황금소나무님께서 이제 보내주셨는데 지역을 돌아다녀도 아침 그다음에 오후 저녁 이제 돌다가 보면 이제 매일 똑같은 데 서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한 번씩 서울 나들이 하면서 또 방송하고 방송 끝나고 또 현장 가가지고 또 밤에도 돕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밤 9시 20분 정도 네, 그 예. 현장 가서 저녁 먹고 그 다음에 또 한 10시 얼마까지 또 돌고 했는데 끊임없이 돌면서 또 방송에서도 하고 싶은 이야기 너무 많아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이 부분을 삭혀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절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오늘 문자가 왔어요. 바로 지금 방송 들어오는데 네. 입 조심하세요. 입 조심하세요. 제발 입 조심 좀 하세요. 공증 받을 때까지는. 이렇게 이 문자를 주시는 분들이 최근에 부쩍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뭐 입장 좀 할 만한 내용이 별로 없는데 어쨌든 지금 철북이님께서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경선 언제 하고 발표 언제 나냐고요. 예, 오늘 안산은 김남국 의원 지역구까지 해가지고 4개가 있었는데요. 김남국 의원 지역구가 없어지면서 오늘 3개로 이제 줄었습니다. 즉 3개로 될 것인지 4개로 될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이 안 서는 상황에서 공관위가 발표를 안산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상록을 다는 을이 아니고 안산갑 안산을 안산병으로 재편되면서 저는 안산갑으로 이제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뭐 빠르면 오늘 저녁에도 공관위가 발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늦으면 뭐 내일이나 모레까지는 아마 더불어민주당이 빨리 정리한다고 했으니까 발표가 나지 않을까요? 야, 노임에서 아직 발언을 한 번도 안 했는데요. 지금 동시 접속이 1200명을 넘고 1300명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120명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154명은 그 당시에 유튜버가 됐어. 고장이 나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고요. 오늘 이제 인문의 숲님, 태양님, 분석해준다님, 이런세상님, 양문성님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하와이 살구파님은 문석이형 꼭 국회 입성해야 된다. 국짐 어떻게 뭐 조치하자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리고 홀스테님은 김종욱 하면서 박수를 5번. 이 말은 잘 졌다 이 말이에요. 잘 싸.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표현. 고맙습니다. 아니 노임 여사 오늘 말씀 안 하시는 게 무슨 안 좋은 일 있었어요? 아니 말할 기회가 없어서. 그래요? 짱 보고 있었는데 왜 양 박사님 보고 말을 조심하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 예, 윤리심판원과 그다음에 후보금정위원회 과정에 있어서 이제 양문석을 지지하셨던 많은 분들이 상당히 이제 마음을 졸이고 그다음에 노심초사했던 그 흐름이 이제 계속 있고 그다음에 저랑 이제 함께했던 많은 분들이 중도 탈락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도 탈락하는 과정에 있어서 혹시 공관위의 작은 흠집이라도 잡힐 수 있으니 계속 말조심해라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많은 지지자들이 페이스북이나 양문석 TV 댓글에도 많이 올려주시고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고. 근데 사실 이제 뭐 양문석 박사는 워낙 전투력이 강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좋아하시니까 혹시라도 본선에 못 올라가실까 봐 걱정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선만 가면 뭐 결국 유권자들 당원들이 판단할 거니까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일 준비가 확실히 되어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싸우시려고 하는 분이 그러니까 경쟁하시는 분이 전해철 의원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경선 할 거냐 아니면은 단수 공천 주느냐 이거의 문제인 거예요? 아니에요. 이제 젊은 청년 후보 한 명이 나와 있고 청년 해서 후보 한 명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박청강 후보라고요. 이제 청년 후보가 한 명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는 단수 공천, 2인 경선, 3인 경선 이제 이 경우의 수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박청강 씨인가 그분은 뭐 워낙 인지도가 좀 없으시긴 한데. 그래도 그 젊은 청년 후보가 아주 열심히 했었습니다. 이미 이제 조심해서 발언하네요. 그 후보에 대한 평가를 그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이러면 이제 어느 정도 체급이 확고한 위치에 올라가 있구나. 이렇게 느낌이 옵니다. 째려보지 마시고요. 방송에 좀 열심히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댓글로 글 올려주시는 분들이 야 아직도 공천 전이니까 조심조심 하자 이런 분도 있고요. 야 생방송으로 보니까 너무 좋다. 이게 생방송 맞아 이런 분. 생방송 맞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총선 초반전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거 들어가기 전에 민주당에서 약간 특이한 일이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뭔가 전환이 있었어요. 그 전남 장성 영광 한평 그리고 담양 지역구에 지금 3번째 단수 공천을 받았던 이계호 의원 이거를 재심을 받아들이고 3인 경선하라. 그래서 이제 이석형, 박노원, 그 다음에 이계호 의원 3인 경선으로 이제 일단 결정을 했는데 김종 박사님 패배자로서 이거 잘한 거 맞죠?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패배자로서 굳이 근데 매우 거슬리네. 그래요?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어요? 한 번만 하세요. 여기는 역대 용사들은 그때 웃자고 하는 거예요. 이게 평론이 아니고 개그입니까? 예능 개그인데 평론도 잘해. 개그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한 놈만 조질다. 그래서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네. 어쩐지 저를 부르더라 전화해서 왜 부르지? 왜 저를 갖다 이랬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호남이라는 지역에서 한 사람에게 3번이나 단수 공천을 준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죠. 왜냐하면 호남은 경쟁하지 않고 공천 주면 그분이 되는 거잖아요. 대부분 다. 임명직이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하는 거 말이 안 되는 거고 제가 알기로 여기 여론조사 했었잖아요. 비슷비슷했었어요. 3분 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공천을 주면 호남민들이 화를 내죠. 당지도면 뭐 하는 거야? 호남 정서가 그렇게 좋은 정서 아니거든요, 실제로는요. 그러니까 성에 안 차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 때문에 계속 민주당을 밀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이따구로 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더 늦었지만 이런 결정을 한 거 매우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계호 의원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렇게 혜택을 많이 봤으면 당당하게 경쟁에서 이겼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게 이제 박노원 후보가요, 지난 일요일부터 단수 공천 이후에 국회 앞에서 농성을 했어요. 그리고 농성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너 절대 농성 풀면 안 돼. 끝까지 싸워서 재심 요구하고 당에서 어떤 식으로든 경선으로 결정을 봐야 호남에서 돌아서지 않는다. 박노원 너 혼자 싸움이 아니고 너가 여기서 물러서지 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박노원한테 달려가서 계속 싸우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보통은 국회 앞에서 당사 앞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으면 저 뭐야 또 떨어져 가지고 혼자 막 그냥 막 이제 이렇게 하는데 심지어 아무도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한 200명 정도가 그 자기 지역구에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막 울면서 절대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 이러면 호남 망하고 민주당 망하고 총선 다 망한다 막 이렇게 했다면서 지역 방송에서 계속 이제 여론조사를 했는데 박노원이 1등 할 때도 있고 이석형이 1등 할 때도 있고 이계호가 1등 할 때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팽팽했었거든요. 박노원 같은 경우는 행정고시 출신으로 말 그대로 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한 국장 출신입니다. 그 정도로 그 뛰어난 활동가이고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가 아주 강력하게 지원을 해줬던 그런 그 친구고요. 그다음에 이석형 후보 같은 경우 여러분들 한평나비 축제를 그 일구어냈던 또 한 명의 능력 있는 행정가입니다. 그러면 이계호 의원과 이석형, 박노원이 함께 경선해서 그 중에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뽑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누굴 지지하지는 않으시네요. 제가 어쨌든 이제 훌륭한 3분 중에 한 분. 이석경 후보 출판 기념회하고 박노원 후보 출판 기념회를 둘 다 갔다 왔습니다. 뭐 둘 중에 한 명이 되길 바라는데 뭐 그것도 맞죠. 이거 뭐 유튜버이기 때문에 말씀 마십시오. 누굴 뭐 지지한 사람이 좀 지지한다고 했더라고요. 저 공천심사 과정입니다. 저는 패배자니까요. 저는 박노원 후보, 그러니까 저희 박노원 후보가 저희 퇴진과 혁신 공동 멤버예요. 저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호남에도 이렇게 예를 들면 상황을 갖다 다시 바꿔서 상식적인 방식으로 경선을 해서 새로운 후보가 등장하는구나. 당직 가진 게 예를 들면 무슨 뭐 자기의 전과의 보도입니까? 당직 있으면 단수받고 이런 일이 꽤 벌어졌었잖아. 이번
경선 과정에서 경선이 있기 전에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부 당직자들 같은 경우 그냥 단수 공천 받아가지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 무슨 당직이 예를 들면 그러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봉사하라고 있는 건데 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좀 새로운 후보가 이런 과정에서 등장해서 호남에도 새로운 정치인들이 성장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저가 그 지난 총선 때 재심위원회 했었어요. 민주당. 그래서 네. 그 공간에서 이제 이렇게 공천 같은 거 뭐 좀 불만 있으시거나 이제 이의 제기하신 분들 거를 제가 그때 상당히 많이 처리를 했었었고요. 네. 그때 저희가 살려드렸던 분이 사실은 이제 몇 분 계세요. 네. 그분들 중에 지금 기억나는 분들이 이제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민영배 의원이라든가 이용빈 의원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사실 이제 많이 계셔요. 근데 그때 못 살려드린 분이 예를 들면 김현 의원이라든가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박진영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그 재심을 신청한지를 너무 잘 알고 그 과정 그렇죠. 같은 것들이 사실은 상당히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어쨌든 재심을 통해서 뭔가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은 그럼요. 뒤늦지만 참 잘한 일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참 지역구 깁니다. 담양, 영광, 장성, 한평 이 지역구에 이제 제대로 된 경쟁이 일어나니까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 지역에 또 사는 분들 있으면 여러분들 야 이제 참석 한번 해봐라. 참여해서 정말로 민심을 전달해보라. 이렇게 하면서 투표, 참여, 동료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글을 올려주고 계신데 노영희 변호사의 인기가 보통이 아니고 슈퍼챗을 2만 원 보내주신 분은 노영희 히히히히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그리고 거기에 바로 좋다도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엄지척을 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노영희 변호사가 역시 스픽스 나오니까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 오늘 제가 약간 흥분하는 겁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좀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바로잡는 모습 괜찮다. 이게 이재명의 리더십 또는 공간이가 그래도 민심을 듣고 있구나 이런 평가해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3월 10일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정리될 겁니다. 3월 4일부터 6일까지 경선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정비가 되거든요. 그러고 나면은 한마음 한뜻으로 이제 움직일 거고요. 그 중간에 다른 마음, 섭섭한 마음 가지고서 사실은 조금 다른 마음 가지셨던 분들도 정리될 거고 그렇지 않고 끝까지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번 정권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건 하나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나마 지금 민주당이 국회에서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막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 총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특히 분열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더 큰 재앙, 지금보다 더 큰 재앙을 여러분들이 맡을 수밖에 없다. 이걸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이라도 많은 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걸 믿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내지는 걱정하고 한마음으로 결집하는 수밖에 없겠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노변이 그 말씀하시니까 왓처님께서는요. 노변이 이재명 대표 입장과 심정을 제일 잘 이해하고 표현해 주셨다. 이렇게 주시고요. 그리고 이현주 님도요. 노 변호사로서 민주시민 당원분들 얼마나 힘나고 위로받는데요. 정확한 판단 짱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야 저런 분들 그냥 당에서 좀 데리고 와서 출마를 시키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실제 영입 제안을 받았는데 본인이 거절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노영희 변호사가 역할이 있다면 이렇게 평론이든 뭐 언론이든 이렇게 나와서 이제 활동을 좀 사실 많이 해주셔야 한다. 판단은 유권자들과 시민의 몫이지만 그 과정에서 정보를 공유하거나 의견을 낼 때는 다양한 의견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 지역구 하나만 찍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네. 서울 동작을인데요. 지금 나경원 의원이 전 의원이 자신이 태어나서 가장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는지는 여러분 각자 이제 생각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생각도 있을 거고 국회의원이 아닌 것에 대한 비통함도 있을 텐데 민주당이 지금 후보를 못 구하고 있어요. 어떤 후보를 다 넣더라도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추장관 이야기도 나오고 또 B, C, D 다 넣어보니까 그러면 동작을 선거구가 서울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민주당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 추미애 장관을 그 추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 현재
여론조사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당에서는 여론조사를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지만 강서구청장 선거 여론조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 여론조사 지기도 하고 그 이기기도 하면서 여론조사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마지막에 몰렸던 게 5%포인트 정도 우리가 앞선다라고 했는데 실제 까보니까 17.5%포인트 득표율로 그 차이가 났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제대로 읽어줘야 된다. 지금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선명한 사람입니다. 나경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으로부터 찍혀서 당대표도 출마하지 못했던 비겁한 정치적 행각들을 보여준 반면에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올곧게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과 나를 세우면서 달려왔고 그리고 나를 세우면서 달려갈 수 있는 분이고 그리고 이러한 그 기본적인 양쪽의 캐릭터들이 충돌하면서 순식간에 실제 공천이 되면 전혀 다른 반응과 조사 결과들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미애 전 장관이 동작을 해서 제대로 싸워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과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댓글로는요, 추미애 장관 좋다. 추미애 장관 어렵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백권 김구 선생의 정손자인 김용만 좋다. 노인 변호사가 시대의 양심이다. 왜 제 이름하고 김종욱 박사 이름은 없습니까? 우리도 출마하면 좀 추천받아봤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댓글 장난이라도 야 너희도 한번 나가봐 이런 거 좀 한번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리겠습니다. 김종욱과 정재환입니다. 부탁 좀 드리고요. 야, 사람 힘들게 만드시네 진짜. 자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이 엄청 반발했잖아요. 그 지금 아까 그 말 관련해가지고 태양님께서 노변님 걱정 마세요. 어제 방송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4월에 노변님께 큰 선물이 배달될 것입니다. 이러셨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지 너무 궁금해요. 혹시 이분이 사주명령 하신 분 같으면 구체적으로 좀 올려주세요. 네, 태양님께서 한번 이 무슨 뜻인지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오늘 전략공간위에서 안기백 의원님이 그 아침에 라디오 나가셨다가 추미애 장관을 지금 수도권에 지금 배치할 생각이다라고 한번 얘기를 하신 게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경기도에. 그래서 이현주 의원하고 추미애 장관님을 경기도 쪽에다가 지금 좋은 데다가 이제 모실 생각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현주 의원은 좀 더 험지 쪽 얘기를 하시긴 하셨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 아까 강서 이제 얘기하셨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이 동작을의 분위기는 누가 가도 안 되는 분위기인지 아니면 누가 가면 결집하는 분위기인지 뭐 누가 가도 되는 분위기인지 좀 어떻게 보나요? 민주당 내에서는? 뭐 민주당 내 제가 볼 때 동작을 자체가 실제적으로 이제 일정하게 좀 강남화된 측면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강남화된 상황처럼 저희 상당히 레벨이 높은 후보들을 요구한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 거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제가 볼 때 이건 뭐 호사가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것인데 저는 바닥 민심을 그러니까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닥 민심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지점이 뭐냐? 적어도 1년 6개월 이상 누적돼 있던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분노인 거죠. 그러니까 분노를 잘 모아내지 못하니까 지지율이 지금 예를 들면 횡보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잘 싸우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인데 수치 가지고 이 사람을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게 되면 전 이 수치만 가지고는 아무도 거기에서 대적할 수 없다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추미애 의원이 대적 전선이 명확하다면 추미애 의원을 당이 전폭적으로 밀어서 그 사람이 거기에 가서 소위 제대로 싸울 수 있다라고 하는 판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그 판을 만들기 전에 이런 예를 들면 어렵다라는 얘기만 하게 되는 상황 자체는 저는 공당이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올바른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어디든 마찬가지죠. 그럼 강남벨트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당이 밀어주면 된다. 누구라도 이거예요? 그러니까 추미애 전 장관 같은 정도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고 또 윤석열 정부랑 싸운 또 나름대로의 흐름들도 있고 민주당 지지층들을 최대한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들을 최대한 끌어모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지역에서 자기가 힘을 못 발휘하는 분들은 민주당 지지층들을 제대로 동원해내지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동원해낼 수 있는 후보가 있다면 이 싸움은 뻔한 거 아니겠어요? 자기 지지층 최대한 끌고 오고 중도층 중에서 윤석열 정부 싫어하는 사람들 끌고 와서 그 사람들이 투표를 많이 하게 해서 이기는 싸움들을 하는 거니까 전 그런 측면에서 추미애 전 장관이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을까? 제가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대체로 당에서는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을 경기도에 배치시키고 당선을 시켜서 실제로 윤석열 정부와 계속 맞짱을 뜨게 하는 역할을 이렇게 좀 분담을 하는 것 같고
동작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사람을 열심히 찾고 있다. 그래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야기도 나오고 또 노희 변호사도 이게 계속 이름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저와 김종 박사 이름이 안 올라오고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우리를 평가하고 있는지 우리 PD가 막 묻고 있어요. 우리가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고 싶은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열심히 평론만 하고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이렇게 중요한 전략 지역구로 보고 있고 실제로 나경원 전 의원이 압도적으로 지금 앞서고 있잖아요. 하여튼 많이 차이가 난다 그러더라고요. 이 얘기는 결국 서울 선거에서는 종로나 마포 가벌이 아니라 이번 총선은 동작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민주당은 지더라도 제대로 져야 되고 이기더라도 제대로 이겨야 되는 이런 이제 좀 전략 지역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동작을에 누구를 이제 공천하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잠깐 한 가지만 좀 짚어가야 되는데 여론조사에 대한 그 맹신들과 잘못된 분석들에 대한 경계입니다. 여론조사는 100%가 투표를 한다라는 전제 하에서 벌어지는 수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투표율은 65%, 60에서 65% 전후, 그러니까 거의 반이 투표를 하지 않는 적극적 투표층에 의해서 그리고 정치 고관여층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국회의원 투표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한 5%포인트 정도의 그 차 또는 심지어 한 10%포인트 정도의 차는 언제든지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수치거든요. 계속해서 제가 강서구청장 선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강서구청장 선거의 여론조사와 실제 득표율이 차이가 10% 이상 났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에 대한 확실한 이 투쟁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 다음에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에 의해서 한번 어그러지면서 비급하게 정치적 생명을 이어간 사람이 대비되는 싸움을 붙인다면 저는 현재 나경원 전 의원이 생존하기 전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공간위의 고민들은 전체가 100%가 투표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100명 중에 60명이 투표했을 때 누가 이길 것인가 요 고민들을 좀 더 진지하게 한번 해봐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은 잘 들었는데 깊이 새기겠습니다. 근데 탁 와닿는 그래서 아무나 해도 이긴다로도 들리기도 하고. 전 대표가 깊이 새기면 뭐예요? 그렇죠. 공간위에서 깊이 새겨야지. 공간위 관계자 여러분 깊이 새겨 주십시오. 국민의힘 이야기 잠깐 해야 되는데 TK 공천을 보니까 현역들이 거의 대부분 살았고요. 이야 정말 뭐 때문에 현역이 이렇게 많이 살았느냐. 막 말이 많습니다. 출마자들, 신인들, 청년들 다 그냥 싸그리 공천에서 탈락했어요. 70% 물갈이 한다. 최소 50%다. 자 이거 김건희 여사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김 박사님 김건희 여사 때문에 정말로 TK 국회의원들이 다 살아났습니까? 몰라서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굉장히 도발적으로 답변하시는데 편하게. 오늘 다 해결된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2월 29일이라는 시점을 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 계속 딜을 했던 건데 예. 저는 당연히 김건희 여기는 여사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해야 돼요? 김건희 여사 안 여사님 붙여도 돼요. 특검법 우리는 여사 안 더 붙여도 돼요. 존중을 그러니까 했어. 김건희 특검법이라 상관없으니까요. 사람 이름 붙여서 다 하는 건데 뭐 상관없으니까 김건희 특검법이 아니면 제가 볼 때 이렇게 해야 될 하등의 이유를 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선거라고 얘기하는 건 공천을 통해서 자당이 왜 자당의 후보를 뽑아야 되는지를 갖다가 드러내주는 선거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 과정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요. 그리고 지금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언론에서 신인 횡사, 현역 불패, 그다음에 제가 거기다 더 집어넣는 게 충윤 단수. 그러니까 윤석열에게 충성하는 사람은 단수 공천을 하고 있고 꼰대 공천.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바꾸지 않으니까 나이 든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공천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의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왜 이 시스템을 우리가 그대로 가져가야 돼? 승리할 생각이 있다면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금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건들지 않아야 되는 유일한 이유가 뭘까? 저는 김건희 특검법 외에는 다른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 김건희 특검법 때문에 저희 대통령이 오더를 내렸고 대통령의 오더에 맞게 한동훈은 그것을 잘 예를 들면 데코레이션을 해가지고 최대로 큰 문제 없이 공천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저희 김건희 씨에 대해서 특검법을 갖다 막고자 하는 것들이 지금 오늘까지 계속 관철이 된 거니까 저는 그거 외에는 또 하나는 뭐냐면 김건희
특검법뿐만 아니라 최상병 특검법도 걸리는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죠. 신범철 국방부 차관 단수 공천 받았죠. 그다음에 국가안보실 2차장 같은 거 마찬가지로 제가 공천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아킬레스건을 건들 만한 사람들 또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공천을 하는 방식을 통해서 거의 제가 좀 하이 리스크 갖다 다 관리하는 공천을 한 거죠. 그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오늘부터 TK 공천을 보니 오늘부터 이제 이게 일종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왔다 이렇게 좀 봐도 됩니까? 민주당은 좀 질서 있는 정리 쪽으로 가고 국힘은 공천해서 조용하긴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큰일 날 공천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노 변호사. 이게 저는 사실은 그 특검법을 오늘 통과를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변수였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이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김건희 특검법 때문에 다 현역들을 다 살려준 거잖아요. 말하자면은. 근데 그 민주당에서 이 선거구역 획정 때문에 이제 못한다고 했다가 결국 이제 아슬아슬하게 시한 남겨두고 오늘 이제 쌍특검법 통과시킨다는 거잖아요. 결과론적으로는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이거를 그냥 그대로 뭐 약속을 한 거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하긴 하겠지만은 그러고 나면은 결국 그들은 얼마나 김건희 여사가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경로당 공천이니 무슨 공천이어서 이제 공천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저는 이게 오히려 그 국민의힘 사람들이나 중도층 사람들에게 이제 이 공천의 민낯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보여주는 그런 시발점이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부결되면서 이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서 이런 식의 공천했는가가 명확히 드러나게 되면 이제는 오히려 공천 전쟁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명확히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에 하기로 됐습니까? 오후에 이제 다시 시간은 합의한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시간이 저녁 7시 12분을 지나고 있는데 지금 기사는 보니까 속보가 아직 뜨지는 않습니다. 언제 한다는 게 지금 나오지는 않고 오늘 오후에 처리한다는 여야간의 합의만 됐다. 선거구획정하고. 근데 안 하면 아마 국민의힘이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오늘 어떤 식으로 재의결하면 재의결이 통과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뭐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자, 그러면 그 공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양 박사님 보십니까? 무슨 공천이요? 국힘당 공천이요? 국힘의 TK 공천을 보면 이제 김건희 때문에 다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되게 지금 분위기 안 좋아요, 지금 양무석 박사. 아니 지금 그 대부분의 이 핵심 지역이 다 빠져 있는 거잖아요. 지금 대구 경북 공천 거의 진척상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TK도 이제 오늘 그 11명 발표했는데 그중에 8명이 현역으로 다 결정이 네, 다 났습니다. 됐어요.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래서 경로당 공천이 됐다니까요. 지역 활동을 하다가 보니까 예. 그 부분까지는 못 챙겨봤습니다. 기사 보기 힘드세요. 예. 선거운동 하실 그래서 때. 오늘 이렇게 모신 거는 정치평론가가 아니라 네.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살아있는 선거 현장의 화신으로 모셨으니까 모르셔도 됩니다. 뭐 그런 건 저희들이 이제 그럼 하면 되는데. 그거 모르시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런 어려운 질문을 안 했으면 그거 내가 모르는 거 그냥 모르게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지금 뭐 우리 그 역전의 용사들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댓글 올려주고 계신데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질문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2,000명 정도의 동접자가 방송을 보고 계시고 우리 방송 시간이 한 20분 지났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떠나지 말고 주위 사람들한테 공유 좀 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방송을 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세 분께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1라운드 전반전의 공천 과정 여야 가장 기억에 남는 인물 한 사람 김종욱 박사님부터 일단 먼저 찍어주시죠. 이거 질문이 없었던 건데 갑자기 질문을 하시네. 아니 가장 기억나는 인물이라고 있는데 왜 없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인물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된 분이요, 안 된 분이요? 아니 되든 안 되든 이번 여야의 공천 과정에서 가장 각인이 많이 된 인물 한 사람. 저는 뭐 지금 그러니까 오늘 상황에서 그런데 저는 임종석. 임종석 실장.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름이 남은 게 그거밖에 없는 측면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수 정표는 민주당을 공격하려고 계속 임종석이라는 인물을 계속 등장을 시키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내부는 이제 또 예를 들면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런 게 또 있는 측면이 있어서 남는 측면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중성동 갑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가 이미 그 지역구를 떠났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전략 지역구로 선정될 수밖에 없다. 전략 지역구는 관례상, 상례상 지금까지 당이 결정해서 집어넣었다. 그렇다면 그것을 따르는 게 맞다. 이 원칙이 깔려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원칙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예를 들면
뭐 친명 대 친문 간의 갈등처럼 치환돼 버리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천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원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돼야 돼요. 근데 이 원칙에 동의하지 않았을 때 원칙이 동의가 안 됐는데 이거 갖다 개파 간의 갈등으로 만들어버리는 싸움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좋게 설명하면 분명히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거 하나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임종석 제가 이제 아는 선배니까 이 정도 상황이 됐으면 저는 당을 위해서 본인이 용퇴 그러니까 뒤로 좀 물러서는 것이 맞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충분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이 과정에서 본인이 얻을 정치적인 득실은 다 얻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의 예를 들면 뭐 지금 옆에 계시면 전해철, 홍영표 뭐 이렇게 전해철 아니에요. 아니요. 내 옆에 있다고 그래. 아니. 전해철 아니라니까. 양현숙이라니까. 그러니까 친문이라고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다 뒷길로 나아가는 과정이잖아요. 지금 따지고 보면 뒷길로 나가는 과정에서 새롭게 임종석이라는 인물이 부상했기 때문에 임종석이라는 사람은 친문을 대체하는 인물로 등장하고 소위 홍영표나 전해철은 이제 물러가는 것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아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매우 많이 얻은 거죠. 본인 스스로 얘기했잖아요. 나는 국회의원 하나를 얻으려고 나온 게 아니다. 그럼 본인이 얻었으면 당을 위해서 선당하고 후사하는 게 더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노임에서 한 사람 딱 찍으면 누굽니까?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가 다 모든 걸 이겨주는 거죠. 이 지금 조용한 공천 뭐 무슨 공천 어쨌든 국민의힘 조용하게 만든 거는 김건희 여사의 덕이다. 지금 본인의 지면에서 사라지고 있지만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의 가슴속에는 언제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만드는 태양으로 떠 있을 것이다. 저는 김건희 여사가 최고다. 그런데 이제 김건희 여사 한 사람이 본인의 특검법을 막기 위해서 국민의힘 공천을 완전 망쳤다. 망친 건 아니죠. 그 당 입장에서 보자면 그 당에 있는 현역 의원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네. 나를 살려준 고마우신 분이겠죠.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국민들은 짜증나겠죠. 실제로 짜증날 거고 이게 표심에 어떻게 연결이 표심에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정신을 잘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의 공천이 어떤 식으로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국민의힘의 공천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이나 이런 곳에서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됩니다. 현역 의원들이 잘한 의원들도 있고 잘못한 의원들도 있겠죠.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누구든 잘했다고 해서 무조건 공천 잘한 사람이든 못한 사람이든 무조건 공천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잘한 사람은 공천 주고 못한 사람은 공천 안 주는 게 원래 기본 아니겠습니까? 의정활동이라고 하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물갈이를 해주고 이래야지 이게 돌아가는 거지. 물이라고 하는 게 고인물이면 언제든지 썩게 마련인 거잖아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썩어가는 수준인 거잖아요. 말하자면 순환이 안 되는 건데. 근데 결국은 그 순환이 안 되게끔 딱 틀어막고 있는 게 바로 김건희 여사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상황을 알려주지를 않아요. 왜? 그들은 지금 이 안에서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민주당이든 뭐 다른 뭐 개혁신당이든 뭐 무슨 당이든 이런 건데 지금 그거를 국민의힘하고 같이 틀어잡고 못 알려주게 하는, 안 알려주고 있는 바로 인물들이 지금 민주당 내에서 자꾸 공천 가지고 이제 괴로워하는 그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큰 그림을 좀 봐달라. 지금 당장은 내가 여기서 좀 물러나더라도 선당 후사하는 마음. 너희는 당보다 당 필요 없다. 대한민국을 우선하는 마음으로 지금이라도 내가 빨리 손을 잡고 어떻게 하면 이 대한민국을 좀 바꿔볼 수 있는다라는 마음으로 여기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걸 가지고 국민들에게 좀 설득을 시켜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노영희 변호사의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동의는 하지만 무리한 요구다라고. 무리한 요구다, 그렇죠. 네.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를 왜 솔로몬을 지혜로운 그 왕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를 놓고 반으로 갈라라라고 했었을 때 친부모는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친부모가 아닌 가짜 부모는 그 아이를 반으로 갈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하거나 지금 안에서 난동에 가까운 그 행패를 부리고 있는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 그 생명체를 반으로 갈라라. 차라리 잘라라. 죽여라. 죽여도 내 입장에 대해서는 그 후퇴 없다라고 하는 태도들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 네. 바로 그들이기 때문에 무리한 그 요구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물갈이 여론이 보통 한 60% 나와요. 어느 선거 때도 한 60% 나오고, 지역으로 가면 아주 구체적인 데이터들이 나요. 뭐 57, 뭐 63, 뭐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이 물갈이의 그 국민적 요구를 철저하게 국힘당은 무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힘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고통스러운 앞으로의 40일이 안 되겠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나는 인물은 누굽니까? 이철이요. 지금 이철이 이제 정치판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임종석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국힘당 쪽이나 이제 정부 쪽을 이제 이야기했으니까 저는 이철이라고 봐요. 네. 이철이가 그 정말 임종석하고 개를 같이 하는 사람인데요. 이제까지 뭐 하다가 최근에 와가지고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훈수를 떠는데 오늘 훈수 떤 거 내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정말 부르르 몸이 떨릴 정도로 분노하는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이철이 전 수석이 명문정당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성리를 위한 공천이 아니라 이재명 방탄하기 위한 공천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재명 문재인 전 대통령 두 사람의 명문이 아니라 진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민주정당으로서 명문정당이라고 본다면 지금은 핫발이다. 핫발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어느 지역에서도 대부분 쓰죠. 그 품위와 지위가 낮은 사람들 그리고 핫수, 핫찌리, 핫발이 이제 이렇게 이제 했는데 핫발이 정당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철이가 누구예요? 언론개혁의 핵심적인 그 사안이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송영길 대표가 강력하게 추진할 때 송영길 대표를 만나서 그 스톱시키라.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키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이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이철입니다. 이철이 송영길의 선전포고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이런 그 이철이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공고화하는 데에서 그 결정적인 기여를 했고 더불어민주당 180석 줬는데 도대체 뭐 했냐라고 하는 수많은 지지자들과 당원들의 질타, 그 질타를 고스란히 안고 지금 총선을 뛰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이렇게 또 악담을 퍼붓고 그리고 핫발이 정당이다. 그리고 현재의 공천을 이재명을 방어하기 위한 방탄 공천이다. 이런 이야기를 떠들고 있는 이런 작자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분노하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이철이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최재성 전 의원 정무수석도 나와서 요즘 이재명 당 운영 방식 공천 과정 비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솔직히 논의해서 어떻습니까? 불편하신가요? 아니면 충분히 들을 만한 얘기인가요? 저는 솔직히 불편하죠. 예. 불편하고 지금 이 상황이 공천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공천을 그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줬으면은 그런 말을 사실 안 했겠죠. 근데 그분들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당 내부를 향해서 한 10개 비판했고 그 강도가 10이었다 그러면 당 외부를 향한 비판은 거의 없고 강도도 거의 약했어요. 어쩌다 한 번씩 하더라도. 근데 내부를 향해서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그렇게 독설을 많이 퍼붓는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게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 결국 공천 때문이었다는 게 이번에 드러나는 셈이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해서 공격하고 그거면 안 됩니다라고 서로 똑같이 맞받아서 싸우면 결국 저는 그것이 또다시 저쪽을 향한 좋은 일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는 우리들도 어느 정도 그 섭섭한 마음에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고 어느 정도는 하루 이틀 정도는 좀 더 봐주고 이제 더 이상 그런 거에 이제 넘어가지 말도록 더 이상은 여기에 시선을 뺏기지 않도록 좀 조정하고 갈등을 정리하는 측면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제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사회과학이든 자연과학이든 다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방탄이라고 얘기하면 이쪽이 진짜 그야말로 뭐 방탄의 윤곽이 정확히 드러나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김사특검법을 막기 위한 방탄을 하고 있는 게 저쪽 공천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럼 어떻게 방탄을 하죠? 방탄을 하려면 160석 이상을 갖다 얻어야 돼요.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게 되면 세포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160석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더 이상 날라올 게 있나요? 구속영장이? 날라올 것도 제가 볼 때 별로 저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으로 남아있는 건 뭐죠? 사법적 판단만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계속 방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말에 의하면 이렇게 해서 가면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안 좋은 공천을 뭐하러 합니까? 남아있는 방탄하는 대표를 대표직에 재출마할 것이다. 그래서 대표를 추대할 것이다. 그러니까 방탄이다. 이런. 에이, 그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당대표 한 사람이 대선 후보 한다는데 그 다음에 또 당대표 출마한다고? 그렇게 말을 해서 우리가 아니라고 했죠. 그동안에. 오늘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제가 계속해서 지적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주 악의적인 보도를 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재선위원은 이재명이 자신의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했다. 그냥 이 잠재적 경쟁자 임종석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그대로 써요. 근데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항할 수 있는 그 당원 구조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77.7%의 전당대 이후에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지지도가 80% 이상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미 예전의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구조와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구조, 특히 권리당원 구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런 상황에 있어서 누가 들어와도 이재명과 경쟁했었을 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버젓이 임종석을 갑자기 당대표급으로 그리고 대선 주자급으로 띄우면서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의 한 재선위원회에 따르면 나는 경향신문의 기자와 경향신문의 데스크가 정말 야비하고 비급한 기사를 계속 쏟아낸다고 보는데 그 재선위원 이름 밝히세요. 그리고 돌대가리가 아닌 이상에 더불어민주당 내에 있어서 지금 대통령 후보 경선에 있어서 이재명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느냐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말을 했다고 아니면 기자가 창작했을 수도 있지만 그걸 갖다가 따옴표 달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 공천 과정에서 임종석 배제에 대한 문제를 그렇게 해석하는 태도들 이게 경향신문으로서의 그 태도 맞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들 제가 들으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최초로 공개하는 저희 촉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당 공천할 때 지난 4년 전 또 8년 전에는요. 전략가 몇 명이서 모여가지고요. 뒷방에 앉아가지고 누굴 공천하면 좋은지를 막 시뮬레이션 했어요. 네. 맞아요. 기억나죠? 양모 씨 그리고 뭐 또 최모 씨.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양모 씨 하면 양문석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양정철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양정철이라고. 예, 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그렇게 모여가지고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여론조사에서 누굴 심으면 좋다 안 좋다 하는데 그 과정에서 실제로 사천이 이루어져요. 내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 콕콕콕 찍어 넣었거든요. 비례시민당, 더불어시민당에도 사실 그렇게 해서 들어가요. 그렇게 들어갔죠. 자, 그래서 그 결과가 선거에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한번 성공의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당대표는 시스템이 불안전하긴 하지만 뭔가 시스템에 의한 공천을 해보겠다고 하니까 거기도 이제 사심들이 막 들어와요. 그리고 전략적 판단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는 이 사람을 여기 공천하면 우리 이길 것 같은데 이게 사심일까요? 실제 이기는 사람이 누군지 찾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대표적으로 이현주 전 의원 같은 사실은 임종석 전 의원 비서실장이 잠재적 경쟁자입니까? 추미애 전 장관이 잠재적 경쟁자예요. 추미애 전 장관한테 물리면 죽어요. 그분은 그냥 두고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무엇입니까? 예? 아니요. 제가 그만큼 자기 결기가 강하고 자기 선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정치하는 분이기 때문에 부담의 정도로 보면 추미애 전 장관 같은 분이 훨씬 더 부담스러울 건데 이 총선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게 존재하고 경쟁력 있는 사람을 동시에 데리고 와서 섞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거의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서 야 이거 잡탕 아니야 공천이? 밑도 끝도 없어요. 부산은 다 비명이에요. 부산에 친명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붙어서 이길 사람들만 다 이렇게 공천을 하는데 이것을 사천으로 몰고 전략가가 없다. 우리 같은 사람 말 안 듣는다. 이런 상황이 저는 충돌하기 때문에 이재명을 진짜 싫어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재명이 너무 무능한 거예요. 전략가 안 쓰는 거예요. 시스템이라는 이름을 막 밀어붙이고 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대한 불만이 아닌가라는 것을 제가 최초로 여러분들께 공개했습니다. 근데 최초로 공개한 게 정확하게 뭐야? 난 지금 이야기를 계속 들었는데 한 줄로 정리해 보세요. 전략가 몇 명끼리 쥐락펴락했다. 이런 그렇죠. 말씀하시는 뒷방에서 몇 명이 모여서 하는 밀실 공천 아니기 그거 다 때문에 안다는 거 아니야? 이미 예전에 알고 있는 얘기. 알고 있는 이야기야? 그렇죠. 분석을 저 혼자 이렇게 뻔한 얘기를 하고 더 있구나.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말을 안 할 뿐인 거지. 그래요? 아니 나는 이제 정말 솔직히 말해봐, 그냥. 거기에서 이렇게 결론을 낼 줄 알았어. 선거를 앞두고 기본적인 그러한 여론조사를 안 하는 경우가 있었냐. 그리고 수없이 많이 했고 지금 떨려 나가는 중에 있는 사람들은 지들이 그때 주도권을 쥐고 지들이 했던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스스로
얼굴에 침을 뱉냐 뭐 이 정도로 결론이 나왔으면 아 역시 촉이 있어. 아니 근데 평론하실 때 그렇게 하시는 거 좋은데 왜 저를 보고요? 카메라를 보고 좀 평론 좀 지금 하시고. 그 전 대표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아, 예, 그 비판을 하는데 비장의 무기 뭐 한 개를 꺼내는 것처럼 보였는데 도대체 아무리 찾아봐도 비장의 무기가 안 보여. 우리가 그냥 그 길에 가면 발길이 차이는 보도블록 같아. 오늘 시청자 여러분 채널 고정하십시오. 제가 비장의 무기 좀 이따 하나 터뜨릴 테니까요. 여러분 믿고 계시면 정말 제가 새로운 정보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좀 역사를 쭉 보면 2012년, 2016년, 2020년 친노, 친문이 다 공천했어요. 이 시스템이 12년 동안 유지돼 온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이 사람들의 체제라는 건 매우 공고해요. 이 공고한 체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얘기한 게 뭐냐면 세술은 세분에 담아둔다고 얘기한 건 이 구조를 가지고는 민주당이 앞으로 소위 계속 얘기했던 100년 정당으로 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한 거고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 12년 동안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그 큰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걸 내주기 싫은 싸움들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파열음을 쐴 수밖에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럼 이런 설명들을 좀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싸움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싸움이야 이번 판이. 그러니까 이 정도는 좀 이해하고 가세요. 우리 민주당 지지층들 이해하고 갑시다. 이 정도의 산거도 없이 어떻게 이 선거판에서 국민들에게 유의미한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라는 얘기 좀 해야 될 거라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8년의 시스템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 게 8년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신문 지금 구체제가 만들어서 썼던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네. 그 시스템으로 대부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내가 하위야? 자기들이 만든 그 시스템에 자기들이 하위가 된 거예요. 그걸 자기들이 예를 들어 비판을 하면 이게 좀 매우 좀 이상하잖아요. 전 그래서 좀 민주당 공천에 대해서는 12년 구체제라고 하는 측면과 8년의 시스템 공천이라는 측면들에 대한 고려가 없이 그냥 막 내가 앉았으니까 내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스스로 누워서 침 뱉는 거고 자기 권력을 지키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저는 이번 공천 과정에서 이제 지금 그 김 박사 이야기를 좀 이어보면 가장 황당한 게 여론조사예요. 여론조사 회사가 잘못된 데이터를 갖고 잘못된 이 탐욕으로 잘못된 여론 조작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사람은 없어요. 이 여론조사가 절차에 따라서 확정되지 않은 중간에 끼어 들어온 여론조사 회사다라는 이야기만 갖고 이 문제가 엄청나게 큰 죄악인 것처럼 떠들고 부풀리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자를 처벌해야 되느니 마느니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 거품을 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여론조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저 사람들이 이제까지 수십 차례, 20차례 이상의 총선을 했고 1990년 이후 김영삼 이후부터 본격적인 여론조사가 선거에 도입된 이후에 여론조사 회사에 대한 문제를 갖고 이 문제를 이렇게 판을 키우는 거는 저 처음 보는 거예요. 네. 이제 이 정도로 저 사람들이 탈당의 명분이나 자신들의 하위 10% 20%의 이 변명의 명분들이 그 정도로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참 추악하다. 나는 그런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남은 이제 한 달 동안 한 달 열흘 정도 되는데요. 가장 빛낼 인물 한 사람씩 이야기 한번 해주실래요? 이건 간단하게 얘기하면서 그 뒷이야기가 더 중요한데. 제가 먼저 할게요. 예. 당내 경선에서 최대 격전지 전해철과 양문석, 안산, 상록갑. 여기가 가장 최대의 격전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양문석이 화려하게 승리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가장 화려하게 등장하는 새로운 정치인이 되지 않을까. 와, 이거는 박수 한번 일단 쳐드려야 되겠습니다. 야, 그런데 자기 스스로 자기 자랑을 이렇게 하면서 이번 총선의 최대 변수는 바로 양문석이다. 빵바람 넣어주세요. 양문석이다. 근데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지금 아침에 기상나팔이 나왔습니다. 양문석. 자, 김정욱 박사는 이번 총선에서 가장 뭐라고 빛나는 얘기했습니까? 양무석 박사님이죠, 당연히. 와, 야, 이 예능감 뛰어난데요. 좀 웃겼습니다. 자, 그러면 노영희 변호사가 생각할 때는 이번 총선에서 가장 빛을 낼 인물 누굽니까? 저는 만약에 정말로 솔직히 말하라 그러면 이재명 대표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이게 만약에 4월 10일 날 이제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은 이 공천 때문에 이렇게 시끄럽고 이렇게 힘들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민주당이 선전을 한다 그러면은 이재명의 공천의 승리다라고 될 것이고요. 만약에 총선에서 실패를 한다 그러면은 그건 역시 이재명의 잘못이라고 사람들이 하겠죠. 결국은 잘하나 못하나 이재명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저는 모든 책임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면은 역시 노변 이런 말씀을 올리는 댓글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재명 당대표가 책임도 지지만 가장 빛을 낼 것이다 이렇게 네. 했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씀 좀 나눠야 될 게 실제 좀 지지율이 빠진 것은 느낌이 좀 오죠. 정권 심판론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 아니요. 이제 이게 뭐 내일 그 한국갤럽 여론조사 이제 한번 지켜봐야 되고, 네. 그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날 리얼미터 여론조사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흐름이 상당히 미묘해요. 결집의 흐름들을 저는 느끼거든요. 현장을 다니면서 더 결집하는 거구나. 그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들이 그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결집하는 그 흐름들이 저는 선연히 느낍니다. 그러면 이 결집하는 흐름이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하면 여론조사든 어떤 조사든 이제는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 핸드폰을 들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수 가표지 문제가 일정하게 해소가 되면서 정상적인 표집이 이루어지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다음 주 중반을 건너면서 강하게 상승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많이 위기의식들을 느끼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강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으면서 결집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자, 이 말씀을 좀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리면 이런 겁니다. 지금 중도층이 좀 빠진 것은 사실인 것 같고 민주당 지지층은 결집을 하고 있고 국힘은 지지층이 결집하다가 이거 뭐야 딱 한 상태인데 이 중도층으로 모였던 사람들이 실제 제3정당으로 좀 많이 가고 있다. 조국 신당에 대한 것 또는 송영길 신당에 대한 것 이렇게 평가하는 분도 있는데 노영 변호사 중도층도 움직이고 있다. 어디로 가고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조국 신당으로 가는 거는 비례예요, 비례. 예. 그러니까 중도층이 조국 신당으로 가는 거는 사실 저는 좀 애매하다고 지금 보고요. 예. 중도층이든 누구든 간에 비례로 가는 거하고 지역구로 가는 거하고 좀 구분해서 움직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지금으로서는 뭐 무조건 여기를 가는 것이 일로 빠지고 어쩌고 이렇게 지금 판단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있는 그 현상은 과도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는 모든 결정은 3월 10일 이후로 저는 항상 미룹니다. 왜 3월 10일이에요? 다 정리가 되니까요. 공천이 마무리되니까. 공천도 정리가 되고 더 중요한 건 진정하게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진정성을 보이는 사람들이 누구인가가 그때부터는 판가름이 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을 엄청나게 남용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국회의 권한까지 몰아주게 되면 어떤 큰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는 시점이 저는 3월 10일 이후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그냥 언론이 하도 떠들어대기 때문에 글로 끌려갈 수밖에 없고 실제 내가 마음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아요.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샤이 진보들이 사실 지금 많이 있는 거고요. 진보들이 너무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정말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에 대해서 질려가지고 말하기도 싫어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하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위기의식이 정말 고조 단계에 들어올 것이고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항상 선거 때가 되면요 미묘하게 균형을 잘 잡아주거든요. 그게 바로 호남의 지표예요. 호남의 투표 방식을 보게 되면은 한쪽에 뭐 대통령이 여당이 있으면 항상 그 반대쪽에 이제 이런 걸 많이 몰아줬었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지난번 총선 때 문재인 대통령 있을 때는 이제 탄핵이라고 하는 특별한 국면이 있었기 때문에 180석 야당이 좀 탄생을 했었다고 저는 보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워낙 권한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걸 봤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아무리 지금 잠깐 민주당이 시끄럽고 자기네들끼리 싸운다고 하더라도 저는 국민들이 그런 걸 가지고서 이렇게 엉터리같이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미묘하게 움직이는 걸 느끼셨다고 했는데 저도 그렇게 지금 느끼고 있고요. 샤이 진보들이 조금 있으면 움직일 것 같고요. 현명한 국민들이 저는 이 상황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고 제대로 된 국민들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을 물어주고 여당에게 모든 표를 줄 수는 없어요. 그건 정말 망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믿어요. 걱정 안 해요. 댓글로 이런 게 자꾸 올라옵니다. 김종철님, 민주당 제발 노영희를 데리고 가세요. 제가 아까 올라가는 거 써놨습니다. 그리고 박영진님은 노변 제발 민주당이 좀 출마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런 게 올라오는데
김 박사님, 저와 김 박사님은 없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저런 발언을 보고는 정말 출마 좀 해달라고 하는데 진짜 노영희 변호사 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강력하게 출마해달라고 한다 이러면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까? 이런 지하 거절입니까? 네? 생각은 해볼 수는 있습니까? 이런 지하의 거절입니까? 너무너무 강력하게 출마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면. 저는 사실 그 민주당의 영입 제안을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는 열린민주당의 영입 제안을 받았었고요. 비례 아주 앞번으로 받았었는데 그때는 제가 민주당이 아니어서 안 갔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민주당 총선에서는 영입 제안을 사실은 받았었어요. 작년 말부터. 근데 제가 안 갔었어요. 그리고 올해 1월 달에도 강력한 분으로부터 받았었어요. 근데 그때 저 같은 사람이 가면은 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안 갔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니까 사실은 좀 저는 제가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그냥 제가 안 합니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아무래도 보니까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도 조금 솔직히 좀 들었어요. 그래요? 예, 야, 그래서 큰 변화다. 지금은 조금 변화가 좀 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네. 그렇지만 뭐 아직까지는 확신은 없어서 지금 좀 생각하는 중입니다. 예. 그 박영진님은 노변을 국회로 얼굴에 철판 깔고 갇혀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과정이나 이런 선택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고도 노영희 변호사에 대해서 이런저런 요청 국회 갔으면 좋겠다고 온 리버티님 그리고 최우일님께서도 노변을 국회로 라고 하는데 역시 정계화는 없습니다. 그 말씀 제가 드리면서 자 총선 지금 40일 딱 남았습니다. 생길 수 있는 변수. 자 지금은 이제 공천 결과를 가지고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3월 10일까지 두고 보자. 그리고 그 공천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민주당의 직결, 샤이 진보의 움직임, 그리고 보수는 더 이상 내놓을 게 없다. 이렇게 이제 세 분이 비슷하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남아있는 변수 한 개씩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어쨌든 그 운동권 청산이라는 그 탑슬로가 한동훈에게는 사라져버렸어요. 이 사라져버린 상황에서 일반적인 정치적 변수는 김건희 특검을 임시국회를 소집해가지고 한 번 더 치는 이런 부분들 오늘 만약에 처리를 하지 않으면 한 번 치는 이제 이런 정도이고요. 저는 여전히 마약 사건, 그 다음에 간첩단 사건, 그 다음에 대북 자극을 통한 한반도 긴장관계 뭐 이런 측면에 있어서 그 터져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 저들은 아주 선거에 있어서 뻔뻔스럽고 나라와 민족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이 아주 박약한 작자들이기 때문에 특히 그 한반도 긴장관계를 극단적으로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장난질은 마약 그 대규모 마약단 사건과 그 다음에 간첩단 사건들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보고 김정욱 박사는 변수 하나만 꼽으면 어떤 겁니까? 윤석열이죠. 윤석열 대통령. 왜냐하면 지금 가장 지층에 있는 건 정권을 심판하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네. 정권 심판의 가장 핵심은 누구겠습니까? 윤 대통령의 지금까지 폭정, 실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최근 상황을 보면은 도처에 돌아다니면서 폭탄을 던지고 있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는 그 선물이라고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거의 선거에 개입을 하고 있고 의대 정원 문제도 제가 볼 때는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본인이 터뜨린 거잖아요. 어차피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마 대통령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자신이 개입하고 싶은 생각들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 과정에서 뭔가 이 사단이 날 수 있다. 사단이 난다라고 하는 건 소위 정권 심판에 대한 분노에 불을 지를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저는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지점은 아마 3월 중순에 매치업이 좀 끝나고 나면 쌍방이 공개가 되겠죠. 공개가 되면 균형추가 변하기 시작하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민주당이 좀 약간 좀 약세에 올라가지만 매첩이 되면서 사실 이게 과거 같은 방식으로 돌아가는 순간 소위 집권 여당이나 대통령은 오버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죠. 저는 그런 오버의 측면들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저는 그 과정에서 아마 또 한번 출렁이는 대체적으로요 3월 중반에 여론조사가 쭉 가는 경향이 많았어요. 2012년, 16년, 20년은 대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3월 중순쯤에 한 번 정도의 그런 사태가 벌어져서 그 구조가 쭉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좀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윤석열이라고 하는 소위 폭정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노영희 변호사. 질문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변수가 가장 큰 변수 총선까지 어떤 게 하나만 꼽으면 저는 사실은 선거든 모든 것들은 그 설득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분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동안에 사람들이 왜 우리가 이 총선에서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고 그동안 주장해 왔는지 외쳐왔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지금 점점 잊어버리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언론을 통해서 자꾸 왜곡하고 설득하는 과정들이 자꾸 사라지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언론과의 싸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리지 않게끔 뭔가 설득하는 과정들을 끊임없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진정성을 정말 저 밑바닥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깨워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게을리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언론까지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댓글로 많은 분들이 글을 주시는데 술 먹는 하마님 슈퍼챗을 2번이나 보내주시면서 노영희, 나경원 이렇게 찍어주셨고요. 그리고 마피아님께서는 노영희 변호사는 정치적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인지도 면에서는 당선. 아까 다른 글은 80% 당선 이렇게 당선 예측도 해주셨는데 그만큼 노영희 변호사가 나영이란다. 노영희 변호사가 나경원 의원하고 정말 진검승부를 벌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요. 제가 오늘 하나 공개하려고 했는데요. 아까 이야기하셨던. 예, 공개하려고 했던 것은 정말로 좋은 자원은 들어가서 붙어야 한다. 노영희 변호사도 정말로 당에서 요청하면 그냥 안 한다고 이렇게 결론 낼 게 아니라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지금 이 상황이 민주당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우리 민주주의와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진지하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 앞에서 고민 좀 해달라고 제가 공개적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면 잘하는 대로 이길 것이고 또 민주당이 잘하면 잘하는 대로 이기겠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한 톨의 씨앗이라도 한 톨의 식량이라도 보탤 수 있으면 보태고 행동하고 실천하고 평가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노영희 변호사 기회가 오면 출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로 역전의 용사들은 끝나는 건가요? 역전의 용사 출마하더라도 계속 나와야 되지. 출마하고 지금 나오잖아. 이분은 지금 계속 요청드리는데 워낙 일정이 많았어. 그래서 양문석 위원장님은 지역구에서 이제 오늘 선거구 획정됐으니까 국민들에게 정말로 박수 받는 것은 이렇게 제대로 싸울 분이 국회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야 힘도 나고 한번 해보는 거고요. 패널이 질문도 못하게 하시. 그게 폭정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안 되죠. 그래요? 네. 아까 처음에 했던 게 중요한 역공이 들어왔는데.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폭정 또는 예. 실정은 누적됩니다. 네. 누적되고 쌓이고 또 쌓입니다. 지난 2년에 걸쳐서 윤석열에 대한 폭정과 실정과 말 그대로 난동 같은 국정을 우리 국민들이 쉽게 잊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적된 이 흐름이 결국은 총선에서 심판으로 드러날 것이고 전혀 다른 결과를 기대하셔도 나는 좋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꼭 읽어드리고 이제 방송 마치는데 내일도님 노영희 변호사 엄지척 6개요. 해바라기님 노변을 국회로 온 리버티님 노변 나가시면 긍정 댓글 1000개 이상 약속합니다. 예, 이분 다른 일 못 하시겠군요. 노변 나오는 날 불러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은비님은 양문석 진짜 큰일꾼, 이성호님은 역전의 마누나,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배동호님 축하합니다. 양문석 후보님. 야, 이분은 벌써 당선된 줄 아시는 것 같은데 공천이 결정난 것처럼 어쨌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술 먹는 하마님 여전히 나영이라고 해놨어. 노영이라고. 네, 이렇게 해주셨는데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방송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고맙고요. 3일절이고 또 이틀 동안 휴일이 더 이어지는데요. 자, 죽어가는 놈도 계기가 있으면 살아나는데 알고 보니까 죽어갈 놈이 진짜 죽을 짓을 안 했는데 우리가 죽어갈 것이라고 생각만 했을 수도 있다. 민주당이 그 꼴이 되어 있었고요. 국힘은 안정적으로 공천을 잘하고 있다고 했는데 마지막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야, 이게 무슨 공천이야,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요. 마지막 몫은 국민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국민의 몫이 무엇이든 그 결과를 우리는 겸허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나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에 제가 광고 하나를 해야 되는데요. 어저께 이 광고를 노영희 변호사하고 했습니다. 코리아나 화장품에서 판매하고 있는 골드버섯 크림인데요. 인터넷 가격이 최저 가격이 39,000원인데 16,900원에 팔고 있는데요. 어제 우리 광고하고요.
이렇게 선물을 했으면 오늘 형수님 갖다 드리세요. 받으세요. 저 우리 김종욱 박사님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사모님 갖다 드리세요. 자, 예, 그래서 이게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깜짝 그래서 놀랐습니다. 노임묘사 없어 보니까. 드렸고, 좀 광고 좀 합시다. 자, 그래서 코리아나 골드 보습 크림 24K 금가루가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 양채원 PD가 써보고는 어머 대표님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셨는데 저분은 거짓말을 시킬 줄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고 16,900원짜리인데 정말로 품질 괜찮습니다. 이렇게 제가 홍보하는 저를 생각해서라도 꼭 주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전의 용사를 이렇게 봐주시고 오늘은 좀 더 시원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방송을 마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역전의 용사들 하기 전에 여러분들을 위한 빵빠레를 한번 틀어드리겠습니다. 새벽 기상 나팔 소리와 함께 나오는 빵빠레 여러분들께 선물합니다. 잠깐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 우리도 역전에 하면 여러분들과 함께 용사들하고 빵빠레 한번 더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전의 용사들! 지금 당장 스픽스 구독 눌러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좋아요, 댓글도 마구마구 남겨주세요.